자,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건물이 이 국가 땅, 국가 도로를 일부 침범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6월 1일 건축주학교 8기가 개강을 합니다. 건축주분들은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 부동산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관용 건축상담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집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뒷집에서 이거 너무 높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내용으로 질문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뒷집이 이렇게 1.5m 이격을 하고 건물을 지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 질문하신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게 아니고 이 앞집, 그러니까 신축하고 있는 집이 1.5m를 이격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집을 6.5m의 마당을 만들어서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6.5m의 마당이 있고요. 앞에 1.5m까지 더하게 되면은 거의 8m 정도의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이 애매모호해서 1.5m 이격한 부분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은가, 이렇게 좀 의심을 가졌는데, 질문하신 분이 연락을 해서 마당이 6.5m의 이격거리가 있다, 이 내용으로 저에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8m 정도가 이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집에서 건물을 지어도 아마 8m라든가 9m 정도 되니까 거의 뭐 한 1:1 정도 비율로 건물이 앉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이만큼 1:1이 이격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나 이제 평소에 여기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뷰를 다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제 앞집에서 건물을 올리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서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조권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일조권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은 언론에 나온 그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론에 소개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자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국가 소유 도로를 침범한 꼬마 빌딩 투자 괜찮을까요? 이렇게 언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상담 문의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서울에 꼬마 빌딩을 소개받았는데요. 매매가는 23억 원, 매월 800만 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대지가 넓은 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고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업체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은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부동산 매입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요. 자, 이 건물의 대지 일부 5평가량이 국가 소유의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인에 따르면 이 건물을 취득한 후 30년이 넘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고, 부동산 중개인 역시 망설이다 놓칠 수 있으니 빨리 투자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가 땅을 침범한 건물에 투자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언론 기사를 보게 되면은 불법 점유라든가 시효 취득, 그리고 국가 소유 재산에 관련된 내용들의 해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저희 현업에서도 이런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건축사 입장에서 제가 또 경험한 그 프로젝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은 뭐냐면요. 자, 코너 땅인데요. 코너 땅을 매입을 하게 된다. 코너 땅을 매입을 하고, 아마 이제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도로고, 자, 이 부분이 1번지 땅인데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적상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지적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부동산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부분이죠. 자, 건물이 이 국가 땅, 국가 도로를 일부 침범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5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지가요 50평이었다.
50평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5평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5평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50평이지만은 현재 상황은 뭐 55평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언론 뉴스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 불법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번지 주인이 30년 동안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민법에서 보게 되면은요. 20년 이상 점유를 하고 있다면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은 매도자죠. 매도자는 30년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론 해설을 보게 되면은 국가 땅, 그러니까 국가 소유의 이 도로라든가 대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점유에 관련된 시효 취득이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20년 이상 사용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뭐냐? 바로 민사상 얘기죠. 민사상 얘기고요. 국가 소유에 관련된 땅을 내가 점유해서 쓰고 있다는 부분에서 시효 취득에 대한 소송을 했을 때 이 국가 소유의 재산은 해당이 안 된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불법으로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불법 점유는 어쩔 수 없죠. 불법 점유를 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에서 철거 명령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철거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철거가 아니면은 사용료를 그동안 내야 되는데 30년 이상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30년 동안 불법으로 사용했었던 이 소유 기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낸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고 이거를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 걸려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언론 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사 입장으로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프로젝트를 좀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뭐냐?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에 건물이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 5평을 점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5평을 점유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요한 고지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고지사항을 매수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알려줬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국가 소유의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 이거죠. 어떻게 알았나. 국가 소유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동네에 가다 보면은 이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와 건물이 있고 이렇게 골목이 있고 차가 다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이요, 이 토지의 경계를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토지의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도로 경계석이 있고 담장이 있고 뭐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현장에 세워진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토지의 경계 측량을 누가 하느냐? 바로 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합니다. 국토정보공사. 지금 이제 LX공사라고 얘기를 하죠. LX공사. 예전에는 지적공사가 되겠죠. 자, 국토정보공사가 현장에서 측량을 하면서 이 경계점을 현장에다가 마킹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국토정보공사가 현장에다가 마킹을 하기 전까지는 경계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적상 경계, 즉 법적 경계를 현장에서 국토정보공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측량을 해서 현장에 마킹을 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측량하는 날 보게 되면은요, 도로의 일부가 내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의 일부가 국가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배상해 줍니까? 배상 안 해줍니다. 자, 어떤 경우는 내가 도로를 점유해서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국토정보공사가 현장에서 측량할 때까지는 경계를 아무도 모르는데,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았을까? 5평을 점유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누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추론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 땅이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한번 했었던 그런 사연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5평을 넘어왔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측량에서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경계 측량도 있고 점유 면적에 관련된 측량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 점유 면적에 관련된 측량을 하지 않고서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점유 면적 측량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점유 면적 측량은 뭐냐? 측량을 했는데 건물이 얼마나 넘어와 있는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소송을 할 때 옆집과 마찰이 있어서 이 경계 분쟁이 있었을 때 점유면적 측량을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국토정보공사가 점유면적 측량을 해서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내줍니다. 이만큼이 점유를 했고 면적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줍니다. 면적까지. 자, 이게 이제 법원에서 점유면적 측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 부분은요, 새로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또 측량을 해보게 된다면 경계점을 새로 알 수 있겠죠. 거기까지 우리가 또 봤을 때 이 면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새로 측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측량은 토지주만 할 수 있습니다. 토지주만 측량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측량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에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등기를 치르지 않고 측량을 하려면 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이기 때문에 5평을 어떻게 누가 알았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번 더 더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만 알 수 있다. 만약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는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측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했습니다. 경계복원 측량과 점유면적 측량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측량은 토지주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측량해서 5평이 도로를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자,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요, 이 부분에 대한 소송을 누가 하냐면 국가가 해야 되겠죠. 국가라든가 서울시 소유면은 서울시에서 이 부분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거 소송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용료에 관련된 소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러면은 국가라든가 이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알아야만 측량을 통해서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이제 토지주가 이거를 동의를 안 한다 이 말이죠.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요. 그러면은 국가가 이 부분을 알려면은, 점유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은 법원에 소송을 해서 측량 신청에 관련된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난한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측량을 통해서 아는데요. 만약 이 부분이 구청 내부 자료에 어떻게 면적이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국토정보공사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물을 좀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게 알 수는 없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철거 명령을 하는 거죠. 만약에 철거 명령 소송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사용료를 낼 수도 있는데 사용료 소송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프로젝트를 해보면요,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기존 건물이 있는데 측량점을 찍어보니까 기존 건물 안에 찍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 건물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겠죠. 또 어떤 경우들은 이 도로 한가운데에 내 경계가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워낙 지난한 싸움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철거 명령이라든가 사용료에 관련된 소송은 제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이런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가와
토지주 간의 싸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런 진행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전국에 이런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은 건물들은요, 이 경계 측량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새로 경계점을 찍는다면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이제 지적과 현장이 불일치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불부합지에 관련된 지적 재측량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분쟁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골 같은 경우는 내가 국가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겁니다. 사용료 7천만 원, 8천만 원 내라. 뭐 시골에 노인분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팔아도 7천만 원, 8천만 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내 땅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면은 소송에서 받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꾸로 내가 국가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몇 천만 원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경계 부분과 도로 사용료에 관련된 부분에서 마찰이 많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말 그대로 30년 이상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뭐 점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아서 이제 이 매입하는 사람이 좀 고민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누가 민원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이 부분을 측량을 또 하자, 그리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는 한 현장에는 이런 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은요, 누가 민원 넣지 않는 이상 그냥 이 철거 명령이라든가 사용료에 관련된 내용은 좀 부과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현장에서 이 측량하는 날 이렇게 점을 확인하다 보면은요, 이 경계점이 현장과 지적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좁고 어떤 경우는 넓게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민사상끼리는 경계점 가지고 많이 싸우기도 합니다. 담장이라든가 이런 건물이라든가 싸우기도 하는데, 국가가 이렇게 5평을 내놔라, 철거 명령을 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보지를 못했다. 뭐 이거는 제 의견이고요, 제 경험이기 때문에 혹시 국가에서 소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매우 드문 상황이 될 것 같다. 다만 민원만 좀 조심하시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언론에 나온 뉴스를 가지고 경계와 또 도로 사용료, 국가 소유, 점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하기 전까지는 내 토지의 경계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내 건물이 도로를 넘어와 있는지, 도로가 내 땅을 점유하고 있는지, 그거는 측량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이 현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 상담소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